자, 이번 시간에는 표면 스타일을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 스타일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 뭔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새로 작성하는 방법은 여기서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재질과 가장 유사한 재질 하나 일단 골라요. 물론 맨 땅에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거라도 가는 게 좋으니까요. 이거를 우선 골라볼게요. 얘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 표면 스타일 누릅니다. 그러면은 새 표면 스타일을 기본적으로 누르면은 기본값을 그냥 복사한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와 같이 빨간색을 누르고 새 스타일이 아니라 표면 스타일 복사를 하시면은 복사한 거를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것 같이 돼가지고 테스트 재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똑같은 게 하나 생기게 됩니다. 보이시죠? 빨간색은 그냥 있고 그 밑에 테스트 재질이라고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각각의 탭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재질에 대한 것은 기본이 있고요. 반사, 불투명도, 분산맥, 범프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재질의 색상을 얘기합니다. 앰비언트는 재질의 가장 기본적인 컬러를 의미하고요. 분산이 이 재질의 기본 색상. 앰비언트는 제가 약간 조금 실수를 했는데 앰비언트는 여기 보면은 여기 어두운 부분이에요. 어두운 부분. 이 어두운 부분의 색상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어두운 부분의 색상이 이렇게 미묘하게 조금씩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스페큘러는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 그래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을 초록색으로 바꿔주면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의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가장 일반적인 재질의 색상, 그리고 앰비언트는 어두운 부분, 그리고 스페큘러는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 그리고 방사는 이 재질이 다른 재질이나 다른 부품에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 재질의 색깔이 묻어나서 약간 그림자로 퍼지잖아요. 퍼지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은색을 주게 돼요. 그 다음에 반사입니다. 반사는 일반적으로 광택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광택도가 지금 20으로 되어 있죠. 이 광택도를 이렇게 쭉 올려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 광택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광택으로 빛나는 게 보면 이상하게 무슨 사진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바로 인벤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반사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나는 이 재질이 밝게 빛나는 게 이거 말고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사 이미지 사용을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다른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반사 이미지 사용을 체크 해제하시면은 기본 반사 이미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인벤터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이미지를 찾아가다가 여기 탐색기에서 다른 이미지를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적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불투명도. 불투명도는 말 그대로 유리나 여기 반사 좀 줄일게요. 일단 불투명도는 불투명도는 이게 재질이 유리나 아니면 아크릴처럼 재질이 조금 많이 비치는 것을 표현할 때 불투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100, 불투명도가 100이라는 것은 속에 하나도 안 비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스크롤바를 내리게 되면은 이 안에 재질이 조금씩 불투명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굴절이란 것은 1에서 3까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각각의 재질 특성상 빛이 일로 들어갈 때 휘는 정도예요. 빛이 이렇게 쓱 들어갈 때 빛이 어떻게 굴절되는가. 그러니까 유리나 물이나 플라스틱 보면 굴절되는 게 각도가 틀리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게 됩니다. 분산맥.
분산 맵이란 것은 우리가 이 재질에다가 이미지 같은 것을 씌울 때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비활성이 되어 있는데 텍스처 이미지 사용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뭐 알맞은 이미지 같은 것을 집어넣으시면은, 자,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이는데 축척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자, 축척을 좀 줄여보면은 다음과 같이 여기 분산 맵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 재질에 얼마 정도의 크기로 들어가느냐, 그것을 나오게 되고요. 자, 불투명도를 좀 100으로 해볼게요. 이래야 좀 보일 테니까. 자, 그리고 회전은 여기 들어간 이미지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각각의 각도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기본값은 여기서 0으로 두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범프 맵입니다. 범프 맵은 보면은 이 재질의 울퉁불퉁함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재질의 울퉁불퉁함을 일일이 모델링으로 표현하려면은 모델링 소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니까 이것을 울퉁불퉁함을, 자, 이미지의 음영을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있고, 텍스처와 동일이는데, 텍스처는 분산 맵에서 쓰는 텍스처 이미지와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이미지의 명암을 통해서 이 재질의 울퉁불퉁함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울퉁불퉁한 크기의 바를 이렇게 옮김으로써 크기도 이렇게 0에서 100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 반전은 원래는 밝은 게 튀어나오고 어두운 게 들어가는 건데, 효과 반전을 눌러버리면은 밝은 게 들어가고 어두운 게 튀어나오는, 자, 이런 효과를 가지게 할 수가 있죠. 자, 축척과 회전은, 자, 텍스처와 동일을 했기 때문에 이 텍스처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아니면은 범프 이미지를 따로 사용하면은 따로 범프 이미지 같은 것을 불러와서, 자, 이 재질의 명암을 가지고 튀어나오고 들어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기본 탭, 반사 탭, 불투명도 탭, 분사 탭, 분산 맵, 그 다음에 범프 맵 탭, 이렇게 5가지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다 작성하셨으면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저장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자, 변경사항을, 자,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자,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데서도 불러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자, 표면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해봤습니다.